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포드의 전기차 감산 소식인데요. 자, 지금 테슬라의 실적 부진 전망과 함께 2차 전지의 투심을 크게 흔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기 트럭 감산을 결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4년 들어서요.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전기차 산업은 계속해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장주죠. 테슬라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려오는 가운데 여러 전기차 기업들도 드디어 감산 결정을 일일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전기차 산업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포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나온 뉴스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죠. 포드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감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바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3년도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던 해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채우지 못한 시간, 바로 24년부터 곧바로 감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 바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전기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F150이라는 모델의 전기차 버전, 라이트닝이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한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포드사가 24년부터는 조금 줄일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어떤 규모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도 생산량을 더욱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가 달리 주요한 전기차 기업들이 감산을 벌써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라이트닝을 생산하는 지역이 미시간주에 있는 공장입니다. 디어본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차량을 생산하는데 교대 근무를 종전에 2교대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1교대로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대 수를 줄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 그리고 노동력을 줄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 공장에서 직원 수가 무려 1,400명 가량이 감원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 자체가 정확하게 몇 대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감산 규모에 따라서 24년도에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생각보단 클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원 중에서요, 다 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직원은 다른 내연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전전년보다 무려 55%나 생산량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M과 포드 할 것 없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요.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선언을 계속했었는데요. 불과 이러한 계획이 1년 만에 잦아들기 시작함으로써 과연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위기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커진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이 포드의 전기 트럭 감산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언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픈 AI가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금 반도체 동맹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커지고 있고요. 요즘에 반도체 쪽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사실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전기차 산업이 발달을 해도 인기를 모으는 산업이고요. 로보틱스 산업이 잘 되어도 아무래도 화제를 모읍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 요인은 바로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샘 알트먼입니다. 사실 연초에 있었던 CES 행사 같은 경우에 샘 알트먼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행사가 바로 월드 이코노미 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큰 포럼인데요. 그곳에 참석한 샘 알트먼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3년도는 엔비디아와 이 오픈 AI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공지능 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챗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챗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오픈 AI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를 했다면 여기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즉 반도체 칩 산업을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기업이 두 축이 되어서 이 AI 산업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오픈 AI가 새해에 들어서 엔비디아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샘 알트만이 CEO직에서 물러났다 컴백을 할 때도 이런 유사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샘 알트만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드웨어 기기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샘 알트만이 물러났을 때만 해도 스스로 온 디바이스 AI 칩을 만들겠다, 기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나왔던 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오픈AI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 정확하게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했던 이사회 쪽에서 이를 막았었고요. 해고가 되긴 했었지만 샘 알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워낙 컸던 탓일까요? 결국에는 CEO직에 복귀를 해서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어떤 사람과 협력을 하는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UAE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실세라고 불리는 타우는 빈 자예드 국가안보보좌관과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는 지난해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타우는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국가에서 이끌고 있는 AI 기업이죠. G42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수조 원, 수억 달러의 돈을 운영하고 있는 거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과 손을 잡고 엔비디아와 대항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설계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이와 더불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와 손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그 업체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라고 합니다. 즉 TSMC와도 손을 잡으면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제는 오픈 AI가 중심이 되어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AI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향후 AI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주도할 수 있다, 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메타도 범용 AI 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메타버스 산업에 올인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산업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회사 명터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던 메타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심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생겼던 기회가 바로 인공지능이었고요. 이러한 메타 역시 고민 끝에 결국에는 메타에서 더 이상은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인공지능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칩을 만들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언어 모델 라마2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픈 AI의 챗GPT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2를 더욱더 개발시키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고요.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수십만 개 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크 저커버거 CEO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H100 칩입니다.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가장 비싸면서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칩인데요. 이 H100 칩을 최소한 35만 개, 최대는 60만 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직접 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AI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AGI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이 지금은 조금 제한된 영역 그리고 계속 제한돼서 쓰이고 있지만 이 범용 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에는요. 사람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쓰이는
쓰일 반도체 칩도 훨씬 많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메타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식 덕분에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사실 메타버스 영역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주가는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픈 AI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 엔비디아의 새로운 출구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정리해고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미국의 1위 백화점 체인이죠. 이 메이시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약 2,300명의 인원이 해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맨하튼에 있는 메이시스의 백화점입니다. 맨하튼에서도 가장 값비싼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메이시스라는 브랜드를 널리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1위 백화점 업체입니다.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롯데백화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수도 많고요.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롯데백화점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곳 바로 메이시스에서 정리해고와 더불어서 폐장을 여러 곳에서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메이시스는 말 그대로 미국의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즉 소비자와 맞닿아 있고요. 소매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바로 메이시스라는 공간에서 아무래도 부진하고 어려운 실적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걱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해고 규모가 나왔는데요. 2,350명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인력의 3.5%에 달한다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규모가 감축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빅테크나 여러 기업에서 직원을 줄이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소매 그리고 소비자 판매와 맞닿아 있는 유통업계에서 본격적인 감원 소식이 나온다라는 점은 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이 나빠진 미국의 점포 5곳을 문 닫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위치는요,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플로리다 다 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4곳의 주에서 5개 매장을 폐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매장을 정리하는 수순이고요. 이러한 매장 정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물류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 비용을 높이고 일부 업무는 외주로 바꾸겠다라는 방침도 같이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메이시스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도 축소한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진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임금도 높고요. 그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지점의 폐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 CEO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된 뉴스입니다. 제프 베넷이라는 CEO가 7년간 메이시스를 이끌어 왔었는데요. 그간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을 잘 내왔던 이 CEO는 다음 달 인퇴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이 경영진과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토니 스프링 전 블루밍데일 CEO가 후임 CEO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자, 블루밍데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시스가 운영하고 있는 고급 백화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 메이시스는 500여 곳 가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블루밍데일은 약 56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이러한 백화점 체인 산업,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유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메이시스의 정리해고와 폐점 소식은 굉장히 큰 뉴스로 현지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메이시스 그리고 다른 백화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등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미국의 1위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구조조정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